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산세가 그림같이 펼쳐진 강릉의 한 산골. 청량한 숲향기가 진동할 것 같지만 맡을 수 있는 건 바로 고소한 깨 볶는 냄새. 깨 볶는 냄새의 주인공들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고 하던데. 네,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은 이 펜션과 체험장에 좀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책 타는 마을로 해가지고 책과 관계된 주제로 꾸며진 체험장이에요. 책이요? 예. 책 타는 마을이라 궁금증이 있는데요. 부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를 봐도 책, 저기를 봐도 책. 책이 가득한 이 책방은 이름도 특이하답니다. 여기 보면은 읽지마 책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는 약간 역발상, 아이들은 학생들한테는 뭘 하냐면은 뭐 부담스러울까봐 반대로 읽지 말라고 여기 들어와서는. 그러면 좀 반대로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 그런 개념으로 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풀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책들이 지금 몇 권 정도 되나요? 여긴 한 1000권 정도 되고, 원래 저희가 한 4만 권 정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학교에도 이제 기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따 보면 이제 버스에도 다 책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뭐 어른들 편하게 쉬면서 진짜 책도 보고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론 저희도 쉬려고 만들었고. 버스요? 예, 가면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주차돼 있는 건 버스네요. 알록달록 색감도 예쁜데요. 저희 도서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스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가 버스 도서관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쉬면 쉴 공간도 만들었고, 부릉부릉 핸들을 잡으면 바로 출발할 것 같죠? 좌측에 보시면 이제 물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물가를 보면서 책을 볼 수 있게 쉬는 공간. 진짜 여기서는 진짜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읽고 싶으면 읽고 잠자고 뭐 만들기라든가 쉬는 공간,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좋죠. 뭐 시골에서는 그냥 덜 읽더라도 한 줄 읽더라도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 마을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때 당시 애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책을 좀 그냥 와서 편하게 봐라 만들었다가, 그럼 더 편하게 공간 만들고 우리도 보고,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강릉에 저도 이제 책 모임이 있고, 그래서 또 그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부부도 함께 즐기는 휴식의 공간이 됐습니다. 버스 도서관도 명물이지만 이곳에는 특이한 공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이 인상적인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체험도 하고 가끔 이제 생일 잔치도 하고 여기서. 손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배려하는 그냥 무료 공간이죠. 뭐. 지금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체험 공간이지만 원래는 다른 용도로 꾸며질 예정이었답니다. 건물을 감싸는 모양의 독특한 철제 구조물. 이 철제 구조물에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곳의 용도가 뭐였을지 궁금하시죠? 이 구조물들은 뭘까요? 원래 저희가 원예도 하면서 세장하려고 그렇게 꾸미려고 만든 거였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하는데 한 2, 3주 걸린 것 같아요. 만드는데. 그때 당시 그물 씌우는 와중에 조류독감이 해가지고 엄마들이 결사반대 해가지고 포기하게 된 겁니다. 맞아. 그때 조류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때문에 야. 포기하신 건가요?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조류독감은 매일 나오다 보니까. 원 없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부터 즐거운 체험 공간까지 아주 조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좀 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가면 딱 좋은 공간이 있다며 길을 안내한 부부. 커피 용품이 가득한 걸 보니 딱 봐도
카페네요. 그런데 카페에 웬 맷돌이죠? 담아가면 이거 하시니까? 커피를 맷돌에 가네요. 네, 이게 커피가 이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밥을 해도 똑같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해도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 커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에야 강릉에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부부의 고향은 강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릉에는 이거 어떻게 오시게 저는 이제 원래 제 일이 원래 저는 건축 설계였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다가 여기는 원래 직원들 숙소였어요. 그런 개념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직원들이 떠나고 좀 남아 비어 있던 거를 우리 와이프가 잠깐 내려오면서 어떤 계기 이 집에 펜션 한 분의 권유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놀리면 아깝다. 그래서 펜션이라도 좀 해봐라. 그렇게 시작된 게 펜션 15년 된 것 같아요. 남편의 로망이었어요. 산이 바다 있고 냇가가 있고 잔디밭이 있고 바다 또 있고 논 있고 바다. 밭 있고. 제가 이제 이 사실은 뭐랄까 이 로망인데 인생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다 한번 생활해 보자. 네, 신 대표님 한번 예. 드셔보시죠. 이게 아내가 주는 커피가 최고죠 뭐 이 세상에서. 요거 자, 신 대표님 짠. 이 순간을 소중히. 네, 소중히 마음속에 네. 사랑 한 스푼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네, 사랑 10스푼 넣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랑 10스푼 들어간 커피와 함께하는 부부만의 시간.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겠죠. 커피 볶는 시간을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기 어디세요? 치유 온실이요. 어머 아직 잘 왔네. 물 안 줬잖아요. 물 왜 안 줬어요? 이거 물이 안 줘가지고 자, 대충 많이 자랐네. 완전 알았지. 맛있겠지, 그지? 이게 잎이 몇 개야? 이 허브도 이렇게 허브. 해보세요. 치우농업사님? 허브. 네. 너무 좋다. 허브는. 좋다.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향기 얼마나 좋아, 허브. 야, 그냥 이게 치료되는 거지 뭐. 너무 좋다. 이꽃 피는 것 좀. 꽃 피네. 요즘 야, 겨울에 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이제 높임 하단이라고 그러는데 휠체어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앉아서 상대비 꺼내면은 서로 이제 건너편에서 다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단이고요. 저희도 이제 점점 이게 노령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1호예요. 치유농업사 1호. 우리 이 대표 너무 가분하게 몸들 빠르고. 네. 근데 단지 치유 그렇게 농업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격증이에요. 치유농업사 체험 지정으로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와서 아동들도 그렇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목표가 이게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을 키워줄 목적이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나는 진짜 소중하다.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고 치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혹시 살다가 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서 이 향기를 맡아보세요. 예스! 잘할게요. 앞으로도 사랑 듬뿍 넣은 커피와 함께 변함없이 고소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특별한 방법. 작은 유리병 속에 나만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소개합니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택가. 이곳에서 만나는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이게 뭐예요? 이야, 우리가 늘 보던, 정원이긴 정원인데, 야, 식물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독특합니다.
보기만 해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식물들.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마음까지도 달래줄 것만 같은 초록초록한 분위기. 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테라리움 식물 공방이라고요. 여기서 식물도 키우고요, 분양도 같이 하고요. 여기 공간에서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테라리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준다면? 테라리움이 라틴어로 테라가 땅이라는 뜻이고요. 땅. 네, 아리움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리움, 공간. 네,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 안에 작은 생태계를 꾸리는 걸 말해요. 요 작은 유리병 안에 네. 재밌는 세계들이 이렇게 펼쳐진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싶을 때 초록 식물이 주는 평안함을 주는 테라리움. 보통 테라리움 속에는 이제 습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끼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고사리, 양치 식물들도 많이 주로 쓰이고 있어요. 주택에서 이렇게 흔히 보는 그런 이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이끼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택가에 있는 이끼를 가져다가 테라리움을 만들게 되면 곰팡이가 쉽게 쓸어요. 습한 환경을 조금 좋아하는 이끼들로만 선정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돌들도 그럼 선생님께서 다 구하신 거예요? 요거는 다 판매하고 있는 돌들이에요. 원예용 돌로 나온 것들. 요 아이는 황호석이라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혹시 이름 아세요? 선생님이요? 네네네. 뭐 모르는데요? 아, 저 이호석이에요.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얘 뭐라고요? 황호석이요? 아, 어쩐지. 호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참 예쁜 아, 그렇습니다. 황호석, 그다음에 이호석, 이호석. 그리고 BTS에서 또 호석이가 있죠. 정호석. 네, 정호석도 있고. 호석이가 나름 괜찮습니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테라리움. 사막, 해변, 정글 등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이야, 여기 되게 여기는 사막을 표현한 것 같아요. 멋있다. 이야, 여기는 뭐 딱 봐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와, 여기 물고기 있어, 물고기. 이야, 물고기가 이거 뭐야 이건? 크기부터 남다른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야, 이거는 방금 전에 봤던 테라리움과는 좀 완전히 좀 규모도 그렇고 느낌이 좀 다른데? 비바리움이라고 테라리움의 좀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제 비바리움은 비바가 라틴어로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비바라비다. 맞습니다. 맞죠. 거기에 비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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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저희가 식물만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비바리움은 이 안에 어떤 동물을 키울 건지에 따라서 조금 레이아웃이 달라지거든요. 들어가는 식물도 달라지고요. 야, 그럼 여기 지금 요 안에 도마뱀 부부가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수줍음이 많아요. 저랑 그래서 비슷하군요. 낯선 사람들이 오면 도망갑니다. MBTI가 I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 아이예요. 얼굴 보기 힘든 내성적인 도마뱀 친구들. 다음엔 얼굴 좀 보여줘요. 무려 20년이 넘도록 식물들의 집사를 자처한 김도원 씨. 취미로 즐기던 식물 키우기가 이제는 직업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마당 앞에 식물 심고 이런 가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미지 않았나 싶습니다. 식물은 제가 관심 주고 사랑해주는 만큼 저한테 보답해줘요. 매일매일 들여다봐주고 영양제도 주고 물도 잘 주고 했을 때 새순도 되게 빨리 내주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제가 위안을 받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런 매력이 굉장히 큰 거죠. 여기는 제가 이끼를 키우고 있는 장소예요. 이끼를 직접 키우고 있는 김도원 씨. 아니 근데 이끼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요? 자세히 보니 모양이 좀 다르네요. 보통 우리가 이끼 하면 그냥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만 거의 1,300여 종이 이끼가요? 네, 분포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만여 종이 살고 있어요. 야, 이끼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했겠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이끼. 이끼만의 매력이 있다는데요. 이끼 공예를 독학으로 공부하다
이젠 이끼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끼를 관찰하고 채취하기 위해 숲을 찾기도 한다는데요. 이끼가 자세히 봐야지만 개체들을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바위더라도 한 가지의 이끼만 살고 있지 않아요. 10여 종의 이끼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들 하나하나 구분하는 재미도 있고 모양도 다 다르고 해서 되게 흥미로워요.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끼. 이제 본격적으로 테라리움 만들어 볼까요? 테라리움의 이제 제일 기본적인 구조가 유리병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리병에는 구멍이 없죠. 물 빠지는 구멍이 없죠.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자갈을 넣을 거예요. 유리병 가장 아랫부분에 자갈을 넣고 정화 작용을 위해 숯도 넣어줍니다. 지층 디자인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가는 모래 중에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어줘요. 바깥쪽으로 안착이 되겠죠. 만드는 재미가 있는 테라리움. 아니 근데 호석 씨 지금 뭐 하세요? 아니, 다 같이 아 역시 호디. 디제잉 하시나요? 디제잉 하지 마시고. 굵기나 색깔이 다른 모래를 차곡차곡 쌓아 지층을 표현하고 흙을 넣은 다음 돌을 넣어 디자인을 합니다. 대망의 이끼를 야, 해석해야 드디어 이제 이끼가 또 나왔습니다. 이끼에 관련된 혹시 노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좀 아 그래요? 신식이라서. 아니야, 옛날 노래 아니에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마마레이드. 마마레이드요? 예. 모르는데요. 아 거기에 이끼 야야예 이끼 야야예 이끼 야야 예 거기 좋은 노래네요. 그 저 아찔하네요. 이끼 정신이 아찔하네요. 다양한 이끼와 식물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포인트로 귀여운 아이템까지 올려주면 나만의 테라리움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저만의 테라리움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와 정말 귀여운 테라리움인데요. 만드는 과정부터 힐링이 되는 테라리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만든 세계를 이렇게 편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쑥 치유되면서 정화될 것 같아요. 공기도 정화하지만 내 마음도 정화하는. 이끼 야야야. 지친 일상을 치유해줄 나만의 작은 숲 테라리움.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데요.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만나는 또 다른 자연.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박 3일간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특별한 교류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으로 하나 되고 우정을 쌓고 꿈을 키워가는 자리. 청소년들의 꿈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이음지음 교류 캠프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영월군 영월읍에 위치한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캠프가 진행 중인데요. 아니 그냥 걷지 말고 귀를 열고 들어서 맞춰봐. 다시 시작. 너무 내려갔어. 반음이야 반음 얘들아. 너무 내려갔어. 10 한박자전. 하나 둘.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합주가 감미롭게 어우러집니다. 대학교에 웬 아이들인가 했더니 바로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박 3일 동안 함께하는 교류 캠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은 캠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철 리드는 없을까? 철 같은 거를 먹자. 아유,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약간 가능하지 않을까? 무거워가지고. 절친이 되기엔 2박 3일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지만 처음보단 훨씬 가까워졌는데요. 음악이라는 공통점 아래 또래 친구들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둘이 나이는 서로 어떻게 돼요? 몇 학년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중2. 우리 친구는요? 저는 중학교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러면 둘이 친구가 아니라 한참 형이었네? 그쵸? 네. 형이라고 불러줬어요? 어깨동무해야죠. 안 부르고. 안 부르고 그냥 어깨동무 하는 거예요? 네, 친하게. 형, 동생 할 것 없이 친구가 되는 자리죠. 우리 영어 오케스트라랑 같이 합주를 하니까 좀 어떻게 색다르게 다가올까요? 일단 경제 없는 학기도 있고 하니까 소리가 더 풍성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붙지 않는 자석이 붙는다는 느낌이라 뭐 해야 하나? 너무 철학적인 답변인데? 그러니까 음악으로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하나 되는 게 붙지 않는 자석이 붙은 기분이에요? 네. N극과 S극처럼 공통점 하나 없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음악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인데요. 그만큼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교류 캠프인데요. 비록 지역은 달라도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이기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류 캠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지금 영월이랑 경주 지휘자님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맡고 계셔서 이번 기회에 좀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그런 역량도 강화하고 좀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브라보. 53. 비슷한 나이대와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 분모로 2박 3일 동안 함께 연습하고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더없이 값진 경험일 텐데요. 그만큼 캠프 기간 동안 실력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숙제도 많이 내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어려운 곡들을 이 두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해 나가고 또 공연에서 그 뭐랄까 잘 하고 그렇게 빛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합동 파트 연습과 합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주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영월입니다. 영월이에요. 서로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가 어떻게 될까요? 비올라 연주하고 있습니다. 비올라.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악기가 다른데도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나 봐요. 네. 어떻게 서로 둘이 말을 하게 됐어요? 언니가 그 쉬는 시간에 간식 줘가지고 뭔가 음악으로 하나 되니까 이제 음악을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만남이니까 익숙하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합주 연습만 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끼를 펼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합을 맞춰보는 작은 음악회까지 기획해 지역의 벽을 허물고 친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휘자님과 강사분들이 아이들에게 1대1 교육을 진행한 2박 3일간 아이들의 연주 실력도 더 향상됐는데요. 친구들이 이걸 어려워하지 않고 잘 이렇게 습득을 하나요? 영월 애들은 너무 밝고 이거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많아서 되게 쉽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문화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사회적, 정신적 그런 발달하는 모습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 보면서 참 음악을 하면서도 참 되게 뭔가 그런 저한테도 좀 시너지도 느껴지고 애들이 그런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뭐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좋고 기획된 연주, 정기 연주회까지 앞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얘들아. 화이팅! 오케스트라 교류 캠프의 대미를 장식할 성대하지만 작은 음악회가 시작됐는데요. 2박 3일간 합을 맞춘 그 결실을 꽃 피우는 순간입니다. 비록 작은 무대지만 연습한 대로 멋지게 무대를 꾸며나가는 아이들.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는데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꿈을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자리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한 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영월에 없는 악기야, 경주에 없는 악기가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2학기나 내년에도 같이 만나서 또 재밌게 같이 하고 일단 잘 지내. 처음 봤거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잘 봐주셔. 네, 근데 기분은 어떠셨어요? 기분 좋죠. 최고예요? 예, 이거 왔다지. 왔다예요. 이번 캠프의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선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이 무더운 여름에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것처럼 추운 겨울에도 그 시절 아이들은 언제나 밖으로 나와 여름과 겨울을 마음껏 즐겼는데요. 8, 90년대 그 시절의 여름과 겨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시절 아이들은 여름방학이면 친구들과 3, 4, 5 모여 물놀이를 즐기며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8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요. 수영복 한 장 없어도 친구들과 물놀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놀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물놀이 하나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그 시절의 개울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신나게 다이빙을 하고 물장구를 치면서 선풍기와 에어컨 없이도 그 시절의 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형형색색의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수영장인데요. 8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이 야외 수영장은 당시 부담 없는 입장료와 스릴이 넘치는 놀이기구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름방학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은 시골 할머니 댁 방문입니다. 양손에 배낭과 튜브를 바리바리 챙겨 경운기에 올라타는 아이들.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는데요. 어린이들은 가방만 내려놓고 곧장 계곡으로 달려가 친구들과 민물고기 잡기에 열중하는데요. 동네 어르신들도 이런 아이들이 귀여운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이 그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몰아오는데요. 그물을 들어올리자 민물고기 여러 마리가 잡혀 올라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음식은 뭘까요? 바로 추억의 간식, 감자 범벅입니다. 재료는 오직 삶은 감자와 팥뿐이지만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잡아온 민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소트로 끓여 어탕으로 먹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젠 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죠. 바로 가을 운동회인데요.
1년에 단 하루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이 국민학교로 출동하는 날입니다. 그 시절 운동회는 100m 달리기로 시작했는데요.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모여서 날마다 연습한 공연도 가족들 앞에서 뽐내봅니다. 여자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부채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달리기에도 점점 난도가 올라가는데요. 포대자루, 평균대 같은 어려운 장애물이 등장했지만 가족들이 보고 있기에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주했습니다. 이 시절 운동회는 학생들뿐 아니라 가족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많았는데요. 어머니들도 추억에 빠져 아이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경기에 참여합니다. 어머니들에 이어 손주들을 보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 달리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치마폭을 휘날리면서 열심히 달리다 꽈당 넘어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들도 질세라 최선을 다해 달려보는데요. 이렇게 모든 경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기다리던 학용품 선물을 받았습니다. 운동회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반별 응원전입니다. 이때 열맞춰 몰려오는 학생들, 사극 전쟁 씬을 방불케 하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득 들어차는데요. 그렇게 입장한 아이들은 단체복을 입고 율동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폼이 예사롭지 않네요. 지금은 보기 힘든 어린이들의 에어로빅 공연이 이어지자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열심히 뛰어놀다 보니 어느새 오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오전 시간의 클라이막스는 박 터뜨리기입니다. 박을 터뜨리면 나오는 즐거운 점심시간 문구와 함께 신나는 점심시간이 시작됩니다. 학교 이곳저곳에 돗자리를 펴고 식사를 시작하는 가족들. 김밥, 치킨 같은 도시락을 싸와 온 가족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모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제는 안 되는 어린 시절 운동회의 추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운동회의 시작과 마무리는 바로 국민체조입니다. 힘찬 구령에 맞춰 아이들도 열심히 체조를 따라해보는데요. 신나게 뛰어놀고 난 뒤 마무리 체조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운동회도 막이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신나는 운동회였습니다. 그 시절 겨울을 맞은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간밤에 펑펑 내린 한방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날.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해맑은 얼굴로 등굣길에 나섭니다. 하얀 입김이 폴폴 나올 정도로 날씨는 추웠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 설렜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치마에는 고드름이 얽고 길거리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날려도 아이들은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335 운동장으로 모여듭니다. 바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친구가 던진 눈에 맞아 머리 위에 눈이 잔뜩 쌓여도 모를 만큼 즐거워 보이네요. 겨울엔 꽁꽁한 강에서 썰매도 타주는 게 필수! 이렇게 그 시절 어린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자연을 놀이터 삼아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더욱 재밌게 놀기 위해 아이들은 초겨울부터 나무 판자로 직접 썰매를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스키 장비를 공수해 오기도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실력을 뽐내다 결국 철퍼덕 미끄러지기도 했죠. 겨울엔 자치기도 빠질 수 없죠. 긴 막대로 짧은 막대를 쳐서 목표에 가깝게 날리면 이기는 놀인데요. 진 사람은 이렇게 이마에 딱밤을 맞기도 했죠. 학교가 끝난 오후가 되면 골목길마다 울리던 편가르기 노래. 바로 이 말뚝박기를 위한 준비 단계였는데요. 남자아이들끼리 모이면 꼭 하던 놀이였습니다. 맨 앞사람이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하는데
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영웅, 지면 원망의 대상이 됐죠. 드디어 국민학교 6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강당은 많은 졸업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졸업식에서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 직접 모범 어린이상과 졸업장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더 뿌듯해집니다. 모두 졸업장을 받으면 이어서 후배가 졸업생들에 대한 감사와 응원을 담은 송사를 보내는데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결국 듣고 있던 졸업생들도 하나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애틋한 장면에 결국 선생님들도 눈물을 훔치고 맙니다. 이러한 장면은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선생님의 따사로운 교훈을 밑거름으로 무럭무럭 따라서 성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식 노래를 부르자 학생들의 감정도 벅차오릅니다. 6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서로의 내일을 응원하며 그 시절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해봅니다. 강릉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이 피오르는 순간은 바로 강릉 단오제입니다. 단오제 기간이면 매일같이 단오장에 모여 웃고 떠들고 함께 춤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단오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관노가면극 공연입니다. 무언극인 관노가면극은 재밌는 스토리와 흥겨운 풍악에 맞춰 배우와 관객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축제의 절정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관노가면극이 가장 좋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20살 영훈 씨는 관노가면극을 그리며 세상과 소통을 하죠. 말이 좀 서툰 영훈 씨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관노가면극 속에 표현하는데요. 영훈 씨가 만들어낸 그만의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작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 한겨울이 아닌 음력 5월이 펼쳐집니다. 단오장에서나 만나던 주인공들이 그림 속에 가득한데요. 이 그림은 모두 다 영훈 씨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조영훈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 최소희입니다. 이번에 처음 개인전을 갖는다는 영훈 씨. 그림을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그림 속 주인공은 오직 단 하나의 연극에만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과연 무슨 연극일까요? 간노가면극이요. 여기는 영훈이가 간노가면극을 너무 좋아해서 간노가면극 보존회 분들이 공연하는 모습들만 그림으로 다 남겼어요. 사실 영훈 씨는 발달 장애인입니다. 9살이 될 때까진 말을 하지 못했다는데요. 강릉 단오전쟁 극관 옆에서 행사 때 공연하던 거 그렸습니다. 이제 영훈 씨는 자신의 작품도 잘 설명할 정도가 됐는데요. 그에게 그림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말을 하기 전에는 딱히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햄버거 그림을 그려서 저 앞에서 먹는 신용도 하고 어린이집 다니고 이럴 때 캐릭터를 그리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누가 봐도 그 그림인 줄 알게끔 그래서 영훈이가 그림의 소질은 있구나라고 느꼈고 또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으로 저랑 의사소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던 어린 영훈 씨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건 3살 때 단오장에 놀러가 처음 본 관노가면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관노가면극 사랑.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관노 가면극 공연 일정표를 확인해 구경 가는 건 물론 공연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훈 씨가 유독 좋아하는 극 중 캐릭터가 있다고 하네요. 시시딱대가 좋았어요. 왜요? 시시딱대기도 카드고 춤출 때가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제 아이지만 오로지 관노 가면극만 봐서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빠졌을까? 혹시 우리 애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우러 다녀보면 4살짜리 아이도 굉장히 많고 지금 뭐 7살 때부터 같이 영훈이랑 처음부터 같이 해서 배우는 또 꼬마아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노 가면극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뭔가 매력이 진하게 풍기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영훈 씨의 그림 실력은 상당히 수준급인데요. 특히 캐릭터들이 살아있듯 생동감이 넘쳐난답니다. 영훈이가 보고 그리는 거를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그 영상, 사진 보고 그 분들의 이 몸 제스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입소문난 신인 작가의 그림은 벌써 판매 완료된 작품들이 여럿입니다. 작품이 다 팔렸네요? 네, 작은 거는 팔렸어요. 영훈이 그림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우리 작가님은 그림 팔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10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는 목적이 팔려고 그리는 거야? 네. 가능하면 하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꿈이 있었구나. 네. 엄마가 몰랐네. 네. 그의 작품을 보러 강릉 단오제 관계자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격려를 해줬는데요. 그림을 본 관계자가 다가올 단오제 때 함께 전시를 하자고 했다네요. 요즘 영훈 씨는 무척 행복하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줬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림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았어요. 양반이 각시한테 이렇게 1살 터울 여동생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오빠에 대한 생각이 무척 달라졌다는데요. 관노 가면극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노력이 담긴 그림들과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어낸 오빠가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갤러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 없어. 인사도 나누고 자연스레 옆에 서서 그림을 바라보는 그는 과연 누굴까요? 저는 강릉 관노 가면극 이수자로 지금 현재 영훈 학생에게 관노 가면극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거네? 네. 그지? 이건 김태기 선생님이고. 아니 그림만 보고 누군지 아세요? 저희 각자 연희자들이 춤사위 특징이 있어서요. 영훈이가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고 많이 살려서 그린 것 같아요. 제자 그림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예술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걷는 단계잖아요. 기분이 되게 새롭고 좋네요. 네.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관노 가면극 이수자인 김문겸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훈 씨를 비롯한 강릉 지역 청소년들에게 관노 가면극을 가르쳐주고 있다네요. 바로 이곳에서 배우고 있죠.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관노 가면극을 배우는 청소년들.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색색의 옷을 입은 그들은 어떤 역할일까요? 저는 관노 가면극에서 양반 광대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지금 양반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악사라서 악사복을 입고 있고 지금은 장구하고 있어요. 어느새 멋지게 옷을 갈아입은 영훈 씨도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과연 뭘까요? 시시딱대기 옷이에요. 오늘 그럼 시시딱딱이 연극 연습하는 거예요? 네. 사실 영훈 씨 실력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부족한데요. 하지만 관노 가면극에 대한 사랑만큼은 남다르죠. 평소에도
되게 열심히 해요. 관노감극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인 형이에요. 영훈 씨의 관노 가면극을 향한 열정과 노력은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바. 연습한 거대로 점점 좀 실력도 좀 올라가고 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느린 편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열정이 좀 많아서 영훈이를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노가면극을 이어가는데도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관노 가면극입니다. 관노 가면극이 있어 매일이 행복한 영훈 씨. 지금 그의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저 예술가고 저 화가도 하고 저 미시도 100개 그리면 100만 달러 벌 거예요. 꿈에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는 영훈 씨. 언젠가 자신의 꿈 앞에 당당히 마주할 날이 그려집니다. 멋지게 날아오를 그날까지 파이팅하세요.